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한민족 방송 시장경제를 배웁시다. 성우 이진무입니다. 장장 열흘을 쉴 수 있는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많이 쉬는 것과 잘 쉬는 것은 다르죠. 시간이 많을수록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모신 이분은 아마 누구보다도 시간을 잘 활용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 할애하신 분이시죠. 제한중국동포위원회 초대위원장이면서 한민족신문 발행인인 전기륜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긴 연휴 시작됐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번 연휴에 계획 따로 있으신가요? 네, 계획이 많습니다. 예. 하나는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우리 제한중국 동포들한테 지금 영화 상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4일날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중국 동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분들에는 고향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림동에 많이 모이면 이분들하고 함께 영화 관람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어머님도 여기에서 돌아가셔갖고 제가 한번 거기도 또 다녀와야 되고 예.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저도 한번 푹 쉬어보려고요. 이 한국은 이맘때가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10월 초가 연휴라고 하던데 어떤 연휴인가요? 중국에서는 원래 국경절 연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에는 중국에서도 추석을 명절로 지금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명절로 정해졌기 때문에 추석과 국경절 연휴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 연휴가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정말 황금 연휴네요. 지난 시간 함께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잠깐 짧게 전기륜 위원장님 소개해드리면은 먼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단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제한중국동포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초대위원장이시고요. 중국에서는 항일운동의 근원지죠. 흑룡강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국에는 1994년도에 산업연수생으로 왔고 한국에 와서 여러 일을 하시다가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통장에 한글 이름이 아니라 중국식 한글 이름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 개선하셨습니다. 원래 기계 같은 걸 만지기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특허를 하나 내셨다고요? 네, 제가 어려서부터 좀 전자제품이나 사진 촬영, 발명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좀 관심하는 게 학교에 중국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도 발명 시합 같은 데 많이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시합에서 제가 발명 시합에 3개를 상 받은 거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지금 한국에서 특허를 내는데 방습 거울이라고 우리 화장실에서 우리 샤워를 하며 거울에 우리 서림을 끼고 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걸 그쵸. 지금 예방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특허를 발급받았고 어제 중국에다가 신청한 특허가 또 허가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한중국 동포들과 함께하는 이런 우리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동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한민족신문도 발행하고 계신다는데 이 신문은 종이 신문인가요? 아니면 인터넷 신문인가요?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29일이 첫 발행 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신문과 방송은 요즘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듣는 걸 좋아해서 지금 요즘에는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문은 어떤 계기로 발행하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중국에 있을 때부터 글쓰기도 좋아했고 하다 보니까 흑룡강신문, 흑룡강방송국하고도 거래를 많이 하고 또 투고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글을 직접 학생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이 한글은 무조건 우리 동포들한테는 필요한 거다.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로 한글을 모르신 분들도 있고 또 한글은 알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지역의 우리 특히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자꾸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쓰레기나 사회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말로 다 전달할 수도 없고 아마 신문이 좀 편리하겠다 해서 신문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이 한민족 신문에는 주로 어떤 기사가 실리나요? 주로 동포들 관련된 소식이 있고 거기에다가 한중 양국의 정책 특히 한국에서는 출입국 관련 정책이 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서로 신문에다가 글을 올리고 하는데 제가 혼자 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카톡이 또 중국의 위챗이라고 있는데 중국식 카톡이 카톡방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서로 글 쓰고 공유하고 하는데 한 76명인가 지금 돼 있는데 예. 이분들이 글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한민족 방송의 다른 프로에도 투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글 써주시는 분들은 다 기자분들이신 건가요? 기자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여유 시간에 자기가 보고 겪은 일들에 대해서 글도 쓰고 또 남이 글을 읽고 감상문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우리 계층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요즘 또 많은 매체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신문이 요즘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한민족 신문은 좀 어떤가요?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당연히 운영하기가 힘들죠.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운영하는 거는 뭐든지 좀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내용을 많이 추가하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조금 소홀했던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게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신문이 너무 상업적으로 나가면 예. 좀 환영은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까지 아까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송인가요? 현재는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데 유튜브나 예. 또 요즘에는 카카오 TV 새로 나왔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흥룡왕 방송이나 또 타 방송 신문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발표하는 것에 중국 현지의 방송과 신문에도 지금 같이 나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음성으로도 나가건 동시에 영상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영상 같은 경우는 좀 하기가 촬영부터 편집까지 힘들지만은 음성은 배우기가 좀 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현재 서울시 마을미디어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요즘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기술적인 거 지원도 받고 그래서 제가 한중방송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KBS에서 우리 PD로 활동하던 분을 제가 모시고 강사로 초빙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방송을 제작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 한중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또 어떤 건가요? 아마도 제가 신문을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는 미디어 쪽이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그리고 제가 또 촬영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 촬영이 아마 필수일 거다 하고서 생각해서 라디오보다 원래 영상 쪽으로 먼저 생각했었는데 라디오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제작하기가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일도 있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에서 마을 미디어 방송을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 100여 개 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팀에서 지난해 방송시합에서 우수상을 받고 또 그리고年말에는 우수 단체를 또 우리를 선정해줘서 우리 기쁨을 느끼고 좀 힘도 받았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한중 방송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에서 한중방송이라고 검색하면 한중방송의 그 영상들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다 뜹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우리 유튜브 또 카카오 TV 또 중국에서 유쿠라고 있습니다. 중국식 으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도 한중방송이라고 검색하면 중국에서도 송출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요즘에 한번 상해로 갔다 왔는데 예. 이제 9월 28일 날 또 상해를 가게 되는데 상해 방송국하고 좀 사실은 상해 방송국은 정기적인 우리 국영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프로그램 같은 걸 제작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만들자 이렇게 지금 약속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설명만 들어봐도 대단하십니다. 저희 한중방송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예, 지금이 가을 계절이다 보니까 좀 가을이면 항상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장산이 제일 그리웠던 것 같아서 내장산이라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아, 예. 전기룬 대표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김용임이 부르는 내장산. 내장사 쇠북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쳐엎는다. 가을이 빗물 들면 애기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나 어느 곰이 달을 찾아오 마음도 깊어만 간다. 법당 앞 테두리에 새하얀 고무신 깊어가는 가을 다리. 방구석에 사연이 내장사 쇠북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쳐엎는다. 가을 빗물 들면 애기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나 어느 곰이 나를 찾아오 내장산으로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시장 경제를 배웁시다.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는 한국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한중국동포위원회 초대위원장 전기륜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임 씨의 내장산 신청하셨는데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인가요? 네, 좋아합니다. 네. 왜 좋아하시는지 혹시? 하나는 김용임 씨 노래도 잘 불렀고 또 예. 내장산이라는 것은 가을철이면 내장산을 연상하게 되니까.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예. 전기륜 대표께서 한중방송 만든 얘기 듣고 있었는데요. 저희 한중방송에서 가장 재미있고 인기 있는 시간이 있다면서요. 아나운서 3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던데 어떤 프로인가요, 이게? 예, 거기 이름은 제가 달아놨는데요. 예.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 삼총사 이야기. 예.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라고 타이틀을 하고 했는데 전직 중국 흥룡강에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흥룡강성 지역 방송을 하시는 분들, 거기에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이 3명이 하고 있는데, 예. 아성시, 몽릉시, 영안시, 우리 방송국에서 근무하시다가 예. 지금 퇴직하고 한국에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조회수는 얼만큼 나오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지금 보면 한 3,200. 꽤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그러면은 이 아나운서 3분이서 약간 토크쇼처럼 진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분들이 앉아서 서로 그리운 얘기, 전에 하지 못하던 얘기들을 좀 하라고 해서 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들려주면서 이거 우리 타이틀을 만들어서 예. 앞부분에 좀 소개하는 거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된 그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가 되게 인기가 좋으면은 팬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댓글도 많이 달리나요? 댓글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카톡이나 중국식 그 카톡이 위챗이라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그 전번에 여름이 7월 달인가요? 그때 카나다에서 사시는 분들도 오고, 중국의 상해, 뭐 북경, 광동, 이렇게 각 지역에서, 그 일본에서도 지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일본에 있는 우리 흥룡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네. 연락이 와서 이런 걸 우리 단체도 소개해달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 그런 거 하면 단순하게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도 아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교육을 주로 누가 이제 가르치는 건가요? 지금 방송 교육이라면 서울시 문화예술과와 서울 마을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마다 몇 개 단체를 선정합니다. 예. 그래서 선정해서 공식적으로 뭐 지원해주고 또 강사는 그 지원금으로 섭외를 해서 또, 따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다가 우리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방송을 하려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좀 많나요? 지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에는 한 10여 명 정도 되고 12명이 좀 제일 열성분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참여 인원은 매해 한 20명 좌우, 많을 때는 28명까지 됐었는데 근데 그분들이는 다 나지만 관심을 가졌다는 자체가 저는 좀 기뻤고 또 하다 어쩌다 한 번 와서도 재미나게 하는 거 보면 또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올해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한 분은 지금 저는 대림동에서 하고 있는데 자양동에서 광진구에서 그 현수막을 보고 우연히 대림동에 놀러 왔다가 그 현수막을 보고 참여하겠다고 해서 참여하신 분이고 한 분은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대림동에 오셨다가 또 그분도 이거 좋은 거다 참여하겠다 해서 계속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계속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내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진짜 이것도 재미나게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방송인의 꿈을 꾸다가 뭐 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는 사실은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일부분 우리 교육생들은 보면 전 자기 자질 제고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좀 교육을 더 받고 싶다 해서 예. 개인적으로 학비를 내고 우리 교육을 받습니다. 아. 정기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예.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4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아, 네, 이런 거 보면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던 분들이 바로 한중방송에서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도 2건을 그분들이 실습용으로 만들어서 이미 송출했습니다. 아.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 확인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운영이 잘 되면 예. 또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그걸 따지지는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고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아, 근데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이거를 자원봉사로 다 참여하시고 이럴 정도면은. 지금 이 중에서 한 분은 저 강원도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예.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고 아마 한 번 서울까지 왔다 가시면 10만 원 이상은 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안해 하지 말라 하고 근데 저는 미안해 하지 말라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안하고 그렇죠. 지금 또 그 수원에 영린 쪽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여기 한 번씩 왔다 가려면 3시간은 걸려야 됩니다. 아. 네.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계속 야.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 교육생분들이나 아니면 방송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좀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은 73입니다. 와. 근데 이분 지금 방송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있고 예. 또 자기가 들은 방송을 다른 분한테 전달도 하고 예. 70이 넘으신 분인데 카톡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걸 정보를 그분이 다 전해주고 이런 활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쉬워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카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거기에서 보면 자기가 어떻게 방송을 배워 나가야 되는지 또 자기 경험 소개도 하고 또 남이 장점도 배우고 또 정보도 전달해주고 직접 글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글 쓰는 것도 걱정 안 합니다. 그분들이 글만 올려도 다 예, 되니까. 다 올려주셔가지고, 예. 아, 이분들이 또 자원봉사로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전기훈 대표님께서도 일찍부터 자원봉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 해오셨나요? 제가 제일 처음에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 건 2003년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원봉사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진구에서 사진하면서 광진구청에서 사진봉사단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올리다 보니까 제가 봉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활동하는 그 각종 행사 예. 이런 때 가면 가서 사진 촬영해 줬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사진 촬영해 주는 게 제가 하는 봉사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봉사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뿌듯하게 느꼈던 게 한 번 교육장에 자원봉사단은 교육장에 가보니까 교육하신 분이 엄청 잘하시는 거야. 아. 이런 것들이 우리 봉사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그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차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 모셔다 주는 것도 자원봉사다. 예. 그래서 이런 게 봉사구나 하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 봉사를 갖게 되고 또 중국 동포들을 모아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외국인 자율방범대였습니다. 아. 네, 대림동이 치안이 좀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림동을 좀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하고 함께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형성해서 대림동에 매주 한 차례씩 순회하면서 순찰을 했습니다. 예, 정말 뜻깊은 일 많이 하고 계셨네요.
앞으로 꼭 하고 싶으신 일 있으면은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말 그대로 방송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건데 사실 올해 9월 3일 이제 며칠 안 지났는데 9월 3일에 제가 이 제1회 한중방송 가요제라고 우리 대림동에서 우리 축제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영상도 촬영해서 다 했는데 제가 제1회라고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은 이것을 2회, 3회 계속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제1회 한중방송 가요제라고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또 거기에서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중국 동포들이 대림동에 또 서울시에 한국에서 살면서 이분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자. 이것이 우리 목적이다. 단순한 축제 행사가 축제 행사가 일어나더라도 그 축제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남들한테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고 또 축제 행사 때마다 많이 모이기 때문에 효과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한중국동포위원회 그리고 한민족신문, 한중방송 모두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한중국동포위원회 초대위원장이면서 한민족신문, 한중방송 전기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시장경제를 배웁시다. 오늘은 조용필이 부르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성우 이진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떠나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보내 어렵도 돌아가는 연락상마다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